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저희들 금융상품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난 시간은 금융상품을 취급하는 각종 금융회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이제 상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융상품 많습니다. 뭐 분류 기준도 여러 개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 금융상품의 속성에 따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예금성 상품이냐, 투자성 상품이냐, 보장성 상품이냐, 대출성 금융상품이냐, 이렇게 속성에 따라서는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금융회사에게 금융부채 아니면 지분을 발생시키는 것, 예를 들면 예금, 자 이게 중요해요. 투자성, 보장성 금융상품은 금융회사한테 금융부채나 지분을 발생시키는 상품이 바로 예금성 상품, 투자성 상품, 보장성 금융상품입니다. 하나만 예를 들을게요. 자, 우리가 은행에다 예금을 했다. 그러면 은행은 예금을 받은 자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한테 예금 돌려줘야죠. 그렇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고객이 한 예금은 부채가 되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는 자산이 되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부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채를 발생시키죠. 그 다음에 투자성, 뭐 주식 같은 거 이런 것들. 어쨌든 회사 입장에서 부채나 지분 발생시키는 상품이 예금성, 투자성, 보장성 금융상품이고, 회사한테 자산을 발생시키는 것은 대출성 금융상품이다. 고객이 맡긴 예금을 갖고 은행이 고객한테 대출해줬다. 그러면 그거는 은행의 자산 계정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대출받은 사람은 부채지만. 그래서 이건 대출성 금융상품이다. 이거 중요하게 구별해 두고요. 그 다음에 원금 손실 가능성에 따라 또 구별을 합니다. 이 원금 손실 가능성을 투자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금융투자 상품 중에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투자성 금융상품이고, 투자성이 없으면 비금융투자 상품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예금성, 보장성 금융상품이 여기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금융상품을 자본시장법에서 어떻게 구분하는지 표로 살펴본 건데 이 내용을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금융상품은 원본 손실 가능성 여부, 이거 원본 손실 가능성을 투자성이라고 했죠. 쉽게 얘기하면 내가 100원을 맡겼는데 어쨌든 나중에 받을 때 가능성입니다. 반드시 못 받고 받는다가 아니고 손실 가능성이 있다. 즉 100원 까질 수도 있다. 즉 99원 받을 수도 있고 빵원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 금융투자성입니다. 예스 하면 금융투자상품. 아니다, 손실 가능성 없다 하면 비금융투자상품입니다. 은행 예금 같은 게 다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금융투자상품도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지만 얼마만큼 손해냐? 네가 투자한 것보다 더 손해보느냐? 네가 100원 투자했는데 1000원도 손해볼 수 있다? 그럼 예, 그래요. 그러면 그게 파생상품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아니요, 그냥 내가 투자한 돈만 많이 손해봤자 100% 마이너스입니다 하면 증권으로 분류를 해요. 그리고 증권도 자본시장법은 6가지로 구별합니다.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이렇게 6가지의 증권으로 구별하고요. 파생상품은 거래소에서 거래되면 장내 파생상품이고 그 외에서 거래되면 장외 파생상품으로 구별을 하고, 파생상품의 종류는 선도나 선물. 그래서 이건 똑같은 개념인데 장외에서 거래되면 선도고 장내에서 거래되면 선물이다 이렇게 부르고요. 옵션 수합이 있다. 자, 먼저 이제 예금성 금융상품부터 보겠습니다. 주로 이제 예금성 금융상품은 우리 이제 은행에서 주로 이제 취급하는 상품들이에요. 요구불 예금 대표적이죠. 우리가 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조건 없이 주는 그 상품이 요구불 예금이에요. 영어로 이제 디맨드 디파짓이라고 하죠. 우리가 요구하면 언제든지 줘야 되는 거. 그래서 여기는 보통 예금, 뭐 당좌 예금, 가계 당좌 예금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속하죠. 그래서 보통 예금은 가입 대상이나 이런 거 아무 제약이 없습니다. 은행의 저원가성 예금이다. 이거 뭐냐면 보통 예금은 고객한테 이자가 거의 안 나가잖아. 나가도 아주 조금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금은 은행에서 많이 받으면 좋죠. 왜? 이걸 갖고 이런 걸로 대출하면 대출에서는 많은 이자 수입 얻잖아요. 그래서 은행으로 하여금 이자가 조금 나간다. 그러니까 원가가 좀밖에 안 든다. 그게 이제 저원가성 예금이는.
합니다. 당좌예금은 이거 어음이나 수표 발행할 목적으로 기업들이 거래하는 예금이 당좌예금이죠. 그래서 은행과 당좌거래 계약 체결한 자가 은행을 지급인으로 하는 요 당좌 수표나 또는 거래은행을 지급 장소로 하는 약속어 이런 걸 발행할 수 있는 예금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들 상거래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현금 결제 안 하고 당좌 수표 발행하거나 약속어 같은 거 발행하죠. 그러면 이걸 찾아온 사람한테 네가 줘라. 그 거래은행 있으면 거기서 줘라 하는 거죠. 그러려고 발행할 수 있는 예금이 요 당좌예금 계좌를 갖고 있으면 된다. 가계당좌예금은요, 이거는 주로 이제 사업자나 기업들이 갖고 있는 예금이고, 가계당좌예금은 가계수표 발행할 수 있어요. 이것들은 이제 개인들이 가질 수 있는 당좌예금 계좌입니다. 그래서 은행과 가계당좌예금 거래약정을 맺은 고객이 가계수표로 지급 결제하는 겁니다. 근데 당좌예금은 계좌가 여러 금융기관에 계좌가 여러 있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가계당좌예금은 전 금융기관 통틀어 한 사람이 딱 한 계좌만 갖고 있어야 됩니다. 예전에는 많이 이런 걸 활용했는데 요새는 신용카드도 있고 다양한 지급 결제 수단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가계수표는 요새는 잘 안 쓰죠. 그래서 어쨌든 가계수표의 장당 최고 발행 한도는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예금이 가계당좌예금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이제 요구불 예금이 아니고 저축성 예금, 이자가 좀 높죠. 그래서 미리 약정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인출할 것으로 이렇게 약속하면서 돈 은행에 예치하고 은행은 일정 부분 이자 지급을 약속하는 예금입니다. 이게 저축성 예금이에요. 대표적인 게 거치식 예금하고 적립식 예금입니다. 거치식은 주로 목돈이 있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한 방에 딱 넣어놓고 만기돼서 원금과 이자 찾는 거. 주로 정기예금이죠. 적립식은 우리 서민들이 많이 하는 예금. 매달 일정 부분 좀씩 넣었다가 목돈을 찾는 거죠. 대표가 적금이잖아요. 이건 다 알 수 있습니다. 정기예금, 정기적금. 근데 정기적금은요, 최소 6개월 이상 60개월 이내입니다. 그래서 이거 월 단위로 계약 기간을 정합니다. 그리고 정기예금은 보통 한 달 이상입니다. 이건 1개월 이상. 그리고 상호부금은요, 정기적금과 비슷해요. 근데 내가 적금 일정 부분 넣고 나서 어느 부분 3분의 1 내가 1년 넣는다 해놓고 3분의 1만 넣으면 나머지 1년치를 대출받을 수 있어요. 이런 걸 이제 상호부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좀 중요합니다. 시장금리부 수시입출금식 예금, MMDA라고 해요. 머니마켓 디파짓 어카운트. 그래서 시장 실세금리가 적용되고, 이 얘기는 시중의 금리는 매일 바뀌잖아요. 그래서 내가 돈 넣을 때 그 날짜에 해당되는 이자가 매일매일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입출금이 자유롭습니다. 단기 금융상품인데 공과금 등 자동이체 결제 통장으로도 활용 가능하고, 근데 이런 거와 유사한 성격을 갖는 금융기관마다 유사한 경쟁 상품이 있어요. 예를 들면 종합금융회사는 CMA 상품, 그리고 투자신탁회사 이런데 MMF, 이건 펀드잖아요. 이런 것과 경쟁 상품이다. 이건 은행의 MMDA 상품이. 자, 그 다음에 주택 청약 관련 예금입니다. 말 그대로 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예금이에요. 여러분들 집장만 할 때. 근데 청약 저축, 청약 예금, 청약 부금, 장기주택 마련 저축 이런 것들은 지금 가입이 안 돼요. 이런 상품은 지금 다 가입이 다 정지되어 있는 상품이야. 지금 유일하게 청약 관련된 예금으로 가입할 수 있는 게 주택청약 종합저축이다. 물론 예전에 가입돼 있는 거 돈 낼 수 있지만 신규로는 지금 취급을 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여러분들 요거만 알아두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주택 소유했는지 안 했는지 상관없어요. 네가 가구주인지 아닌지 상관없어요. 그냥 누구나 가입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공공주택도 청약할 수 있고 민영주택 설정할 수 있다. 아무 제한이 없습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은. 그래서 여러분들 왜 우리 자녀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이런 거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시켜주죠. 부모님들이. 가장 먼저 저축해주는 게 아마 주택청약 종합저축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투자성 금융상품은 대표가 이거 손실 가능성이 있다니까 둘로 나누죠. 증권이냐 파생상품이냐. 그럼 먼저 증권부터 보겠습니다.
자본시장법은 증권을 원본 손실 가능성이 있는데 초과 손실은 없는 게 증권이잖아요. 그래서 6가지 형태로 분류한다고 그랬습니다.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채무증권은 제일 이제 흔한 게 채권, 지분증권은 주식, 수익증권은 펀드, 투자계약증권이고 파생결합증권은 뭐 ELS, ELW, 뭐 DLS, DLW 이런 것들이 또 ETN 이런 게 파생결합증권입니다. 파생상품 아닙니다. 증권이에요. 그게 또 중요합니다.